혼자인 것만 같으신가요? 그것은 측은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쓰는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연락하지 않는 이유는 바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화가 부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멀어진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만나면 피곤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왜 어느 순간부터 전화가 끊겼을까요? 왜 명절에 모여도 할 말이 없어졌을까요? 관계가 사라진 이유는 나이가 아니라 마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느끼는 능력, 상대방의 처지를 헤아리는 힘이 어느 순간 꺼져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습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관계를 되돌리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철학 강의가 아닙니다. 내일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언이 명령이 되었습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우물에 빠지려는 아이를 보면 누구나 달려간다고.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그런데 이 마음은 어디로 갔을까요? 60년을 살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실패도 해봤고 성공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아들이 창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거 안 돼. 내가 해봐서 아는데 요식업은 3년 안에 망해. 아들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대화가 거기서 끝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들이 실패할까봐 걱정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이 고생할까봐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들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넌 안 되라는 부정이었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능력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나 표현 방식이 틀렸습니다. 걱정은 전달되지 않고 명령만 전달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절의 원인입니다. 마음은 있는데 말이 마음을 가렸습니다. 병원 대기실입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며느리가 말합니다. 요즘 애가 학원을 너무 많이 다녀서 힘들어요. 시어머니가 답합니다. 그게 뭐가 힘들어? 우리 때는 논에서 일하면서 애 봤어.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 후로 병원에 같이 가자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며느리는 위로받고 싶었습니다. 힘들다고 말했을 때, 그래, 많이 지쳤겠다라는 한마디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비교였습니다. 내 고생은 고생도 아니다라는 평가였습니다. 상대방의 처지를 헤아리는 힘이 작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 경험이 더 크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을 뿐 상대방이 지금 무엇을 느끼는지는 보지 않았습니다. 듣는 대신 판단했습니다. 식당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딸이 새로 시작한 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엄마, 나 요즘 유튜브 시작했어. 반응이 좋아. 어머니가 답합니다. 그게 돈이 되니? 제대로 된 직장을 알아보지. 딸의 표정이 변합니다. 이후로 새로운 일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삶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딸은 무엇을 원했을까요? 잘하고 있네라는 인정이었습니다.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딸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받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것, 반응이 좋다는 것에 대해 한 번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현실을 말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딸이 받은 메시지는 달랐습니다. 엄마는 내 편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현실을 말하느라 마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입니다. 손자가 이모티콘을 보냅니다. 할머니가 답장합니다. 이게 뭐야?
글로 써. 손자는 답장하지 않습니다. 다음부터 단체방에 말이 없어집니다. 할머니는 불편했습니다. 이모티콘이 뭔지 모르겠고 왜 그림으로 대화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글로 쓰라고. 손자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할머니에게 귀여운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할머니가 귀엽네 하고 웃어주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지적이었습니다. 타인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힘이 작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 배우려 하지 않고 상대방을 바꾸려 했습니다. 나에게 맞추라고 요구했습니다. 명절입니다.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막내야, 다음 달에 묘 이장하는 거 와야 해. 막내가 답합니다. 아버지, 그날 출장이라서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출장이 묘 이장보다 중요하냐? 명절이 끝나고 막내는 반년 동안 전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당연한 것을 요구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왜 힘드냐고. 그런데 막내는 달랐습니다. 이미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무시당했다고 느꼈습니다. 부탁과 강요는 다릅니다. 가능하면 와줬으면 좋겠다와 와야 해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요구는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상대방의 사정을 묻지 않았습니다. 경비실 앞입니다. 경비원 아저씨가 택배를 대신 받아두셨습니다. 주민이 택배를 가져가며 말합니다. 여기 있었네. 경비원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경비원은 자기 일이 아닌데 도와준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하다는 듯이 가져갔습니다. 경비원의 마음은 어떨까요? 다음번에도 도와줄까요? 작은 일에도 마음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생략했습니다. 조언이 명령이 된 것, 듣지 않고 판단한 것, 인정하지 않은 것, 변화를 거부한 것, 부탁이 강요가 된 것, 감사를 표현하지 않은 것.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상대방의 마음을 보지 않은 것입니다. 내 걱정, 내 경험, 내 판단, 내 불편함, 내 요구, 내 바쁨. 모든 것이 나로 시작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지금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는 보지 않았습니다. 맹자가 말한 마음이 움직이는 능력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잠시 내려놓고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꺼져 있으면 관계는 무너집니다. 아파트 관리실입니다. 입주민이 항의합니다. 왜 재활용 분리수거를 이렇게 해놨어요? 엉망이잖아요. 관리소장이 답합니다. 죄송합니다. 내일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입주민은 더 말하지 않습니다. 관리소장이 길게 해명했다면 어땠을까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인력이 부족해서요. 어제 비가 와서요. 입주민은 더 화가 났을 것입니다. 말을 줄이면 갈등이 줄어듭니다. 왜 그런 걸까요? 사람은 자기 말을 끊김없이 하고 나면 감정이 해소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끊기면 감정이 막힙니다. 더 말하고 싶어집니다. 더 공격적이 됩니다. 상대방이 불만을 말할 때 해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잠깐 기다리십시오. 상대방이 할 말을 다 하고 나면 짧게 답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을 줄이면 관계가 살아납니다. 공원 산책로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오늘 등산 모임에서 내가 제일 먼저 올라갔어. 남편이 답합니다. 그래, 대단하네. 아내의 표정이 밝아집니다.
반대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이렇게 답했다면요. 등산이 뭐 별거라고. 아내는 다음부터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정은 큰 것이 아닙니다. 대단하네, 수고했네, 잘했네. 이 세 마디 중 하나를 쓰면 됩니다. 왜 이것이 관계를 바꿀까요? 사람은 자신의 존재가 인정받을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누군가가 알아봐주면 기쁩니다. 반대로 무시당하면 상처받습니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하루에 한 번만 인정하는 말을 하십시오. 관계가 달라집니다. 장례식장입니다. 오랜 친구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가야 할까 말까 망설입니다.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되었습니다. 어색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습니다. 친구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와줘서 고마워. 그 후로 다시 연락이 시작됩니다. 먼저 연락하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릅니다.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망설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더 연락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관계를 이어갑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관계를 잃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먼저 연락하는 것은 내가 중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상대방은 이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열립니다. 어색함은 금방 사라집니다. 지금 연락이 끊긴 사람이 있다면 오늘 메시지를 보내십시오. 요즘 어떻게 지내? 이 한마디면 됩니다. 엘리베이터 아닙니다. 이웃 주민이 말합니다. 요즘 애들이 복도에서 뛰어다녀서 시끄러워요. 두 가지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래 애들은 그래요. 두 번째, 많이 시끄러우셨어요? 첫 번째 답은 상대방의 불편을 무시합니다. 두 번째 답은 상대방의 상황을 묻습니다. 어떤 답이 관계를 유지할까요? 질문은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다는 표현입니다. 내 생각을 말하기 전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들으려는 태도입니다. 누군가 불만을 말하거나 힘들다고 하면 바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먼저 질문하십시오. 어떤 점이 힘드세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이렇게 물으면 상대방은 자기 이야기를 더합니다. 그러면 감정이 풀립니다. 그 후에 내 생각을 말해도 늦지 않습니다. 전화기를 쳐다봅니다. 자녀에게 전화했는데 받지 않습니다. 화가 납니다. 바쁘면 얼마나 바쁘다고. 이 화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기대에서 옵니다. 전화하면 받아야 한다는 기대. 부모가 연락하면 바로 응답해야 한다는 기대. 이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그런데 자녀의 입장은 어떨까요? 회의 중일 수도 있습니다. 운전 중일 수도 있습니다. 잠깐 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 전화를 안 받으려고 일부러 피한 것이 아닙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화가 줄어듭니다. 화가 줄어들면 다음 대화가 편해집니다. 대화가 편해지면 연락이 늘어납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바쁜가 보다 하고 생각하십시오. 나중에 연락이 오면 받지 않은 것에 대해 따지지 마십시오. 전화 잘 받았어 하고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저녁 식탁입니다. 손자가 성적표를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게 뭐야? 너 중학교 때도 이랬잖아. 손자는 성적표를 접어서 가방에 넣습니다. 다음부터 성적표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과거를 꺼내면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화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상대방은 과거의 실수에 대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을 또 꺼내면 비난받는다고 느낍니다. 그러면 마음을 닫습니다. 현재의 문제만 말하십시오. 이번 성적이 좀 아쉽네. 여기서 끝내십시오. 과거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상대방은 방어하지 않습니다. 대화가 계속됩니다.
병원 입원실입니다. 아내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왜 이제 와? 아내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나도 바빴어. 둘 사이에 침묵이 흐릅니다. 남편은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보고 싶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혼자 아파서 외로웠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온 말은 왜 이제 와? 였습니다. 원망처럼 들렸습니다. 감정을 먼저 말하면 달라집니다. 보고 싶었어? 이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꿉니다. 아내는 나도 하고 답할 것입니다. 원망 대신 애정이 흐릅니다. 화가 나거나 서운할 때 공격하지 마십시오. 감정을 먼저 말하십시오. 서운했어, 걱정됐어, 외로웠어. 이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엽니다. 아파트 베란다입니다. 화분을 옮기려는데 무겁습니다. 혼자 하려다가 허리를 삐끗합니다.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폐를 끼치기 싫어서,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부탁하는 것이 약해 보일 것 같아서. 그런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받은 사람은 기분이 좋습니다.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도움을 주고 나면 유대감이 생깁니다. 다음에 또 연락할 이유가 생깁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혼자 하면 다른 사람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관계가 생길 기회가 없어집니다. 작은 일이라도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어? 이 말이 관계를 만듭니다. 카페에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자식 때문에 속상해. 두 가지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럴 때는 이렇게 해봐. 두 번째, 나도 그런 적 있어. 그때 정말 힘들었어. 첫 번째는 충고입니다. 두 번째는 공감입니다. 어느 쪽이 친구의 마음을 열까요? 충고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말입니다. 상대방을 가르치려는 말입니다. 공감은 옆에 서는 말입니다. 같은 경험을 나누는 말입니다. 고민을 들을 때 바로 해결책을 말하지 마십시오. 먼저 비슷한 경험을 나누십시오. 나도 그랬어. 이 말이 상대방을 편하게 합니다. 해결책은 그 후에 물어보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주말 아침입니다. 아들 집에 갔습니다. 손자를 보려고 왔습니다. 점심까지 먹고 저녁까지 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왜 그런 걸까요? 사람은 자기만의 공간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오래 있으면 부담됩니다. 특히 자기 집에 다른 사람이 오래 있으면 피곤합니다. 방문할 때 시간을 정하십시오. 오후 2시에 갈게, 4시쯤 갈 거야. 시작과 끝을 미리 말하십시오. 그러면 상대방은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부담이 줄어듭니다. 갑자기 방문하지 마십시오. 오래 머물지 마십시오. 짧게, 자주 만나는 것이 오래, 가끔 만나는 것보다 낫습니다. 지금까지 10가지 해결책을 살펴봤습니다. 말을 줄이는 것, 한번 인정하는 것, 먼저 연락하는 것, 질문으로 바꾸는 것, 기대를 내려놓는 것, 과거를 꺼내지 않는 것, 감정을 먼저 말하는 것, 도움을 요청하는 것, 충고 대신 경험을 말하는 것, 시간을 정하는 것.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편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편한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관계를 되살리는 힘입니다. 혼자인 것만 같은 이유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마음 쓰는 방향이 나에게만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멀어진 것은 그들이 바빠서가 아닙니다. 대화할 때 부담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연락하지 않는 것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만나면 불편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다릅니다. 원인을 알았습니다. 해결책도 알았습니다. 남은 것은 행동뿐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십시오.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만 물으십시오. 답장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습니다. 먼저 연락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배우자에게 한마디 하십시오. 오늘도 수고했어. 대단한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이 하루의 무게를 덜어줍니다. 자녀에게 전화가 오면 잔소리부터 하지 마십시오. 밥은 먹었어? 라고 물으십시오. 상대방이 말할 때 끊지 마십시오. 다 듣고 나서 그렇구나 라고 답하십시오. 이웃을 만나면 먼저 인사하십시오. 좋은 아침입니다. 이 한마디가 어색함을 없앱니다. 실수할 것입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말을 줄이려다가 또 길게 말할 것입니다. 인정하려다가 또 지적할 것입니다. 과거를 꺼내지 않으려다가 또 꺼낼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도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한 번 더 참으면 됩니다. 어제보다 한 번 더 질문하면 됩니다. 어제보다 한 번 더 인정하면 됩니다. 한 번의 성공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관계를 바꿉니다. 사람들은 관계를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사람을 만나면 잘 되고 안 맞는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관계가 틀어지면 상대방 탓을 합니다. 저 사람이 원래 그래. 나랑 안 맞아. 그러나 관계는 기술입니다. 맞는 말을 맞는 때에 하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틀린 말을 틀린 때에 하면 관계가 나빠집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이 기술을 알고 있습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그에 맞게 행동합니다. 이 기술은 배울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오늘 시작해도 됩니다. 맹자는 사람의 본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누구나 타인의 고통을 보면 마음이 움직인다고.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라고. 이 본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묻혀 있을 뿐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상처받고 실망하고 지치면서 마음을 닫아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다시 열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인정으로, 한 번의 질문으로, 한 번의 연락으로 이 작은 행동이 닫힌 마음을 엽니다. 열린 마음은 관계를 바꿉니다. 혼자라고 느끼십니까? 그것은 지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한 번의 마음을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관계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연락할 사람 한 명을 정하십시오.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내십시오. 생각나서 연락해. 이유를 길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대화가 시작되면 먼저 질문하십시오. 요즘 어때? 무슨 일 있어? 내 이야기를 먼저 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들으십시오. 자녀가 고민을 말하면 해결책을 말하지 마십시오. 그랬구나 하고 들으십시오. 조언을 원하는지 물어보십시오. 혹시 내가 도와줄 거 있어? 원하지 않으면 그냥 들어주십시오. 배우자가 짜증을 내면 맞받아치지 마십시오. 힘들었구나 하고 인정하십시오. 왜 짜증을 내는지 따지지 마십시오. 감정이 가라앉으면 대화하십시오. 손자가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면 바로 지적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십시오. 판단 없이 들으십시오. 그들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내가 해봐서 아는데 마이너스 이 말은 상대방의 경험을 무시합니다. 내 나이 때 나는 마이너스 이 말은 비교입니다. 비교는 상처를 줍니다. 왜 항상 그래? 마이너스 항상이라는 말은 상대방을 정의합니다.
사람은 정의당하면 반발합니다. 말 안 해도 알아야지 마이너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기대하지 말고 말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되겠어? 마이너스 이 말은 실패를 예언합니다. 응원 대신 부정입니다. 수고했어 마이너스 인정의 말입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노력을 인정합니다. 그랬구나 마이너스 공감의 말입니다. 판단 없이 상대방의 감정을 받아줍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마이너스 존중의 말입니다. 강요 없이 선택권을 줍니다. 고마워 마이너스 감사의 말입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면 관계가 따뜻해집니다. 미안해 마이너스 사과의 말입니다. 틀렸을 때 인정하면 신뢰가 쌓입니다. 첫째 날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수고했어라고 말하십시오. 둘째 날 연락이 끊긴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십시오. 셋째 날 누군가 고민을 말하면 해결책 대신 그랬구나라고 답하십시오. 넷째 날 감사할 일을 찾아서 고마워라고 말하십시오. 다섯째 날 화가 나면 바로 말하지 말고 감정을 먼저 정리하십시오. 여섯째 날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일곱째 날 일주일을 돌아보며 가장 좋았던 대화를 떠올려 보십시오. 관계는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웃으면 상대방도 웃습니다. 내가 화내면 상대방도 화냅니다. 내가 인정하면 상대방도 인정합니다. 내가 무시하면 상대방도 무시합니다. 바꾸고 싶다면 먼저 바뀌십시오.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변하면 상대방도 변합니다. 이것이 관계의 원리입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느끼는 힘, 타인의 처지를 헤아리는 능력. 이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연습하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 강해집니다. 삶의 후반은 관계의 질로 결정됩니다. 많은 사람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깊이 연결된 몇 사람이면 됩니다. 그 연결을 만드는 것은 돈도 아니고 지위도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을 쓰십시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십시오. 듣고 인정하고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관계를 되살리는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한 번의 마음이 10번의 대화보다 강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마음을 열면 사람이 보입니다. 오늘 한 번의 마음을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관계를 바꾸는 시작입니다.